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아시나요? 만약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오늘 영상만큼은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월세, 그리고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거주를 하고 계시던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 존재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등기부 등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당장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심지어 등기부 등본만 봐도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놓으시고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세요.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기 전에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지만 모든 건물은 땅 위에 건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없는 물건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은 대표적으로 빌라나 아파트가 있는데요. 모든 등기부 등본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표제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표제부에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구가 있습니다. 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울구가 있습니다.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등기를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은 집합 건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소사항 포함인 등기부 등본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등기가 되었다가 말소된 부분들, 즉 지금은 등기가 지워진 내용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표제부에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주소나 건물에 대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뭔가 빨간색으로 줄들이 가 있죠. 등기가 되었다가 현재는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삭제가 됐는지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삭제가 되지 않은 내용들 옆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등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아까 말했던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대지에 관한 표시도 나와 있습니다. 말소된 사항을 보니까 예전에는 공장 용지였나 봐요. 이 공장 용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에 대한 사항도 나와 있는데요. 772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772제곱미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0.3025를 하시면 됩니다. 233평의 토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대지권이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772제곱미터의 40.6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40.63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0.3025 대지권은 약 12평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표제부를 지나서 갑구를 가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고 써져 있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의 순위가 있고요. 등기의 목적, 그리고 접수일과 등기 원인 날짜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은 5월 18일로 나와 있는데 접수일은 5월 21일로 적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은 말 그대로 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 날,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했던 날이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접수는 실제로 등기를 접수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다툴 때는 접수일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갑구를 살펴보기 전에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갑구는 갑구대로 날짜가 매겨지고 을구는 을구대로 날짜가 매겨지기 때문에 갑구와 을구의 날짜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갑구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1순번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일은 2006년 7월 7일인데요. 소유자는 이땡땡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보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소유권 보존의 의미는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전거, 이사를 하셔가지고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내용을 처음 봤다면 이런 등기가 있어? 라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목적은 순위 확보가 있고요. 권리 보전, 법의 안정성 확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본등기의 효력이 가등기의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2020년도에 이 건물을 샀고요. 그리고 나서 가등기자가 21년도에 가등기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후에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22년도에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고 칠게요. 22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칠게요. 결국 이 물건은 22년도에 있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쳤을 때 21년에 설정했던 가등기인권자가 이 가등기를 본등기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가 설정했던 21년도로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등기인권자가 소유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무시무시한 권리입니다. 네, 그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과거에는 설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등기는 2007년에 해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경이 되면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고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구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은 소유권 외에도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과 같은 그런 내용도 갑구에 표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압류나 가압류나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 소유자가 특정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압류가 설정이 되면은 해당 부동산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서 소유권에 관한 부분, 바로 갑구에 표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을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저당권, 그런 권한이 표기가 되는데 그 말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경매 물건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당연히 갑구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이 을구에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전세권 혹은 임차권, 그런 권자가 붙어 있는 어떤 권리는 을구에 대부분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채무자 이 땡땡님이 1억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걸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금액은 대출의 원금이 아닙니다. 연체에 대한 이자 부분도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금융사마다 물론 다를 수 있지만 120%에서 140%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1억 900, 120%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원금은 약 9,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후에 1번 근저당은 2007년도에 말소가 되고
이번 근저당은 2013년에 말소가 되었습니다. 근저당 건에 말소가 되었다는 건 이 근저당에 대한 금액을 모두 다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소가 됐겠죠. 2013년도 8월 22일 날 말소가 되면서 추가로 2013년 8월 22일 날 새롭게 근저당권자 서대구 신용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근저당권자가 바뀐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신용협동조합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갚고 추가 금액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조금 재밌는 사항이 나오는데 2020년도에 개인적인 근저당권자 박땡땡님이 등장을 하자마자 2020년 6월 17일 날 이 근저당권의 가처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 아까 가처분은 갑구에도 표기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가처분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원이 명령하는 임시적 보전 조치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갑구에 표기가 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을 걸었기 때문에 을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뭔가 조금 어렵습니다. 피보전권 권리 사회행위 취소의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피보전권 권리? 피보전권 권리라는 거는 우리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해서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전될 필요가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사회행위 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헐값에 처분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2020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우리 채권자 이땡땡님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 자체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목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채권자가 가처분을 걸어놓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처음 보시면 갑구의 날짜와 을구의 날짜가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런 히스토리를 그려가면서 파악을 하다 보시면 생각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등기만 잘 살펴도 돈이 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2007년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금액은 미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로만 봤을 땐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지 못하는 이런 금액들은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엔 초보자분들이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등기만 잘 살펴봐도 이 물건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열어보니까 사실 2007년에 소유자였던 이땡땡님입니다. 한마디로 2007년에는 소유자였던 분이 지금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못 갖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입이 되어 있던 2007년 9월달 이때는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이 아니고 소유자로서의 전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시간이 흘러서 등기를 열어보니까 2022년도 8월 달에 소유자 진땡땡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말은 소유자가 2022년도에 변경이 되고 나서야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말은 아무리 빨라도 임차인의 조건은 22년도에 지위가 획득이 된다라는 거죠. 22년도로 봤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도이기 때문에 이 땡땡님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기만 잘 살펴봐도 선순위 임차인이었던 분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등기부등본을 열어봤을 때 근저당이나 어떤 압류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인문경매 PT와 그리고 1일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입문으로 성장하고 경매로 성공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